세계사 수능 특강 4강 2. 이제 명청대 황제 파악했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은 파악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명청대를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볼게, 얘들아. 각 시대별로 그 사회 지배 세력이 어떠했느냐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명청대는 특별히 신사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스특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관료 경력자,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도 신사층에 포함이 되고, 학위 소지자, 생원이나 거인도 학위 소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과거에 완전히 합격한 진사도 모두 다 신사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사층이 나온 김에 한번 시대별 사회 지배층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 머릿속에 정리해두세요. 한나라 때는 지방의 유력 세력인 호족이 등장하고, 위진남북조 때는 이제 문벌귀족, 당나라 때는 귀족 사회죠. 송나라는 사대부, 명청대 신사, 이렇게 쫙 기억해 둡시다. 명청대 경제 부분도 키워드로 잘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시대별 곡창지대의 변화야. 선생님이 지도 이렇게 그린 것처럼 창장강 유역이 어디가 곡창지대인가는 시대별로 달라지거든.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이제 하류. 하류가 곡창지대일 가능성이 크죠. 더 비옥하고 평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나라 때는 이쪽 창장강 하류가 곡창지대였으나 명나라 때는 이쪽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창장강 중류. 그리고 청나라 때는 창장강 상류, 스촨이라고도 하죠. 여기 스촨이 더 내륙이에요. 이렇게 명청대는 창장강 중상류가 곡창지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하류 지역에는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쪽에서 쌀을 수입 해서 먹게 되고 사다가 먹게 되고, 이쪽 지역은 면직업이나 견직업 등 수공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련된 부분 지도를 확인하고 갈게. 작년 수특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장강 중상류가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이고, 여기 창장강 하류에 수저우나 항저우 같은 곳이 견직업, 면직업으로 발달될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본 김에 다른 곳 지도까지 확인해보죠. 광저우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네, 그리고 또 명청대 세법의 변화가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선지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양세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송나라 때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일조화한다라고 해요. 좀 가지를 치고 하나로 만드는 거죠. 명나라에서는 토지세인 지세, 그리고 인구세인 정세, 이 정자를 장정정자예요. 사람을 세는 거죠. 두 가지로 일조화해서 은으로 내는 게 일조편법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이걸 또 하나로 합치게 되죠.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세를 이제 오버해서 더 거두지 않아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수를 고정을 시키고 어느 시점부터 더 늘어나게 되는 인구수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지세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세만 은으로 거두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강희제 때 이 인정수를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옹정제 때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사료 너무 중요하니까 사료 한번 보고 갈게. 박세훈 책 68쪽에 있는 사료야. 이거 사료는 정말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이걸 봤을 때 자동으로 이건 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조편법 볼까요? 한주나 현의 부역을 모두 합치고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고 남자 일꾼의 수를 세워서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관청에 알리게 하고, 일단 일꾼을 센대요. 그리고 여러 비용에서부터 공납으로 바치는 지방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쳐 한 가지 조목으로 만들어 토지의 넓이에 따라 은으로 징수한다. 일꾼과 토지를 은으로 징수한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두고요. 지정은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지정은제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인정수를 고정시키는 내용이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출처는 성조실록이에요. 이 성조는 강희제를 이야기합니다. 천하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 호구가 날로 번창하니 인정을 헤아려 정세를 부과하는 일이 어렵다. 너무 인구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인정은 늘더라도 토지는 늘지 않으니 현재 세역장부에 등재된 인정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영구히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 태어나는 인정에 대해서는 꼭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 인구수를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걸 토지세에 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명청 문화 설명할게요. 시대별로 학문이 계속 변화를 하게 되는데 명나라 때는 먼저 성리학이 관학이었다라는 거. 근데 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양명학이죠. 양명학의 핵심 개념들 기억해 두세요. 마음이 곧 이치다. 심증리.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여야 된다. 지행합일. 그리고 누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양질을 잘 키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데서 평등 사상이 또 내포가 되어 있죠. 이런 양명학이나 아니면은 서양 학문의 영향으로 인해서 명나라 말기에는 이제 실학 혹은 실용적 학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책 제목도 염두에 두세요. 천공괴물은 산업기술서입니다. 그리고 본초강문은 약학서, 농정전서는 농업서죠. 이거를 저술한 사람이 서광계라는 인물이야. 그리고 청나라로 가서는 이제 만주족이 중원을 지배를 하게 되면서 사상 탄압이 이루어지죠. 반만 사상에 대한. 그러면서 어떤 성리학이나 양명학처럼 주관성이 들어간 학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인 학문이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전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대편찬한다거나 하는 그래서 사고전서, 고금 도서 집성, 강의자전도 다 이런 고증학에 들어갑니다. 이 고증학에 반발해서 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가? 서양 세력이 막 들어오고 사회 문제가 나타나는데 왜 관심 갖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개혁에 관심을 가졌던 학문이 공량학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학문과 함께 각 시대별로 나왔던 서민문화, 명청대 소설도 명칭 기억해 두세요. 명나라 땐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그리고 청나라 땐 홍루몽입니다. 서민들이 읽기 쉬운 소설이죠. 그리고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청나라를 명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잘 알아둬요. 마테오 리치는 수능 문제로도 출제가 됐어요. 단독으로요.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말기에 선교를 위해서 들어오게 되죠. 가톨릭입니다. 예수에는요. 이 마테오 리치는 세 가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데 고녀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만듭니다. 중국인의 그 세계관을 와장창창 깨뜨렸던. 그리고 두 번째는 기하 원본을 번역을 하는데요. 같이 번역한 사람이 서광계입니다. 농정전서를 만들었던.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안 썼네. 천주교 교리서 천주실의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말기예요. 이거 구분해 두세요. 그리고 아담샬과 카스틸리오네는 청초입니다. 아담샬은 천문학 쪽으로 많이 청나라 왕실을 위해 헌신했고 카스틸리오네는 서양 화법 그리고 원명원을 설계했습니다.